안녕하십니까. 피청구인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뻔했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향후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의 변호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들께 역사적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하여 13만 경찰 조직이 유연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찬찬히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탄핵소추 사유별 피청구인 입장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비상계엄 관련 내용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내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위헌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삼청동 안가해동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사전 공부를 한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뇌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3차례 항명을 통하여 오히려 비상계엄의 실현을 막아내는데 사실상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청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포고령 이전에는 국회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여 의원님들과 보좌관 그리고 기자분들까지 출입하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포고령 이후에는 계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회 출입문을 통한 출입은 통제하였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높이 1.2m, 길이 2.5km의 담벼락을 통한 출입은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관위 출입 통제 관련 청구인 입장 요지입니다. 피청구인은 선관위에 군이 출동한 소식을 듣고 치안 유지 차원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을 출동시켜 우발 대비만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은 군의 위헌적 압수수색은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등의 잘못된 위헌적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피청구인 입장의 요지입니다. 피청구인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적법하게 집회 시위를 관리하였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집회 과정에서 어떠한 위헌적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의 당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시 피청구의 행적은 3차례의 항명 그리고 사직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피청구에는 삼청동 안가해동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나 계엄을 실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간으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바로 1차 항명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 2차 항명이며 마지막으로 포고령 발령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것을 무려 6번이나 받고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는 것이 3차 항명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새벽 6시경에 행안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당당하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적을 통해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계엄 당시에 안타깝게도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선포했기에 명백하게 위헌이 된다고 감히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당한 계엄이라고 판단하여 평상시에도 수행해야 되는 치안 유지의 경찰 소임은 기꺼이 수행하면서도 부당한 계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불법적 명령에는 모두 사직할 각오로 항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시 계엄은 정확하게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은 너무도 급박한 상황 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지시에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3번이나 항명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동안 다른 부처에는 어땠습니까? 당시 언론에 따르면 법률가 조직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행정부처와 심지어 대법원도 비상계엄 관련 후속 조치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각 부처 회의에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런 부처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피청구인 변호인은 비상계엄 대책을 논의한 각 부처의 회의 개최 여부,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하여 과연 짧은 3시간 동안 이번 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치안유지 소임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에게 법률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피청구인이 대통령과 사전 공모했다고 오해받고 있는 삼청동 안가회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7시 20분경 갑작스러운 대통령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면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토론이나 의견 청취 하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약 10분간 현재 전국의 어려움, 야당의 폭주 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고, 면담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서두에서 한 얘기들이 모두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담 종료 즈음에 국방부 장관이 2200 비상계엄 선포, 2200 국회 등으로 기재된 A4 용지를 교부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읽어볼 새도 없이 대통령은 말을 마치고 퇴실하였습니다. 면담이 종료한 후에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매우 황당하다는 그 식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근했지만 피청구인은 이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행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공간으로 귀가하여 식사 후 휴식을 취했으며 A4 용지 내용도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부하였다면 경찰청으로 바로 출근하여 대책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청구인의 첫 번째 항명입니다. 다음.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인 국회 출입문 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청구인 국회 측에서 사용하는 국회 통제라는 용어는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국회 출입문 통제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1차 국회 출입문 통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기동대 운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6개 기동대 약 300명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문을 통한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국회 정문과 담벼락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국회 담벼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km 길이에 높이는 1.2m에 불과하여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담벼락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200여 개의 차벽을 설치할 수 있는 무려 70개 중대가 필요합니다. 국회 완전 통제를 위해서는 70개 중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 경비 업무 실무 담당자에게는 상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70여 개 중대를 배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에 놀란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라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상사 방지 차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6개 중대로 최소한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불과 20분 만에 피청구인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출입문 통제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출입문 통제가 해제된 약 30분이란 이 소중한 시간 동안 다수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 심지어 기자분들까지도 모두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현에 기여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문 2차 통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의도와 달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에 전화를 걸어서 소위 포고령이 법적 근거라는 말을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포고령이 발령되자 이 포고령 내용이 부당하다고는 인식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위헌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뇌 끝에 부득이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회 출입문에 대한 2차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간부들도 포고령을 따라야 되는지 갑론을박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로 개소하여 지키람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뒤늦게 기동대가 일부 정원됐지만 대부분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 국회에 배치됐습니다. 그나마 피청구인은 기동대 정원에 관하여 사전 사후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일정 시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출입을 조금 더 통제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오해에 대해서 그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역사적 진실은 6개 기동대 약 300명이 일시적으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결정적 순간에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그리고 통제하는 순간에도 1.2m, 2.5km 담벼락은 누구라도 월담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심지어 국회를 출입하고 했던 분들은 경찰차와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월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 발령 직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무려 6회에 걸쳐 다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악명입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대통령은 피청구인에 전화하여 덕분에 빨리 끝나서라며 섭섭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청구인이 국회의 조속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탄핵 사유 중 선관위 출입 통제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피청구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에서 방첩사령관은 피청구인에게 안보수사관 100명의 지원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정치인 체포를 위한 지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 어떠한 지시도 하달하지 않은 채 묵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악명입니다. 다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다는 얘기를 청취하고는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어 즉시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발 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발 대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발 대비란 경찰 경비부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서 밖에서 안으로의 출입은 막대, 안에서 밖으로의 출입은 허용하여 이른바 진공 상태를 만들어 충돌을 예방하는 소극적 경력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군을 동원하여 선관위를 위헌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계엄군이 출동한다는 정보를 듣고 통상의 치안 유지 차원에서 군과 시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경력 운영을 지시한 것입니다. 다음, 계엄 상황 종료 후 피청군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 차례 항명과 국회 출입문 통제 해제 등으로 사실상 국회 계엄 해제에 기여하였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약간 조롱기 있는 그리고 섭섭함을 토로한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고 자신을 발탁해준 인사권자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사권자 대통령 개인에게 불복한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찰청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엄이 해제된 당일 새벽 6시경 행안부 인사담당 경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국장은 옳은 일을 하였는데 왜 사직하려 하느냐라고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지금도 계엄 상황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며 딱히 후회할 행동이 없지만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경찰국장의 만류를 뿌리치지 못한 것 이거 하나가 후회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사직을 각오했기에 부당한 대통령 명령에 당당히 불복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변호인은 묻고 싶습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사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더 있었습니까? 다음입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있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대한 경력 운영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경찰서장 및 소속 시도 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본청장은 사후 보고를 받을 뿐입니다. 작년 11월 9일자 전국 노동자 대회는 집회 신고가 접수된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 경찰청의 지휘로 경력을 운영하여 집회 시위에 대응하였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 특성상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피청구인은 전국 노동자 대회 당시에 어떠한 지휘권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사후에 응당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청구인 국회 측은 11월 9일자 집회 시 충돌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었다며 무리한 추측성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은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통보, 집회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100%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 경찰청에서 상황을 살펴서 제한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제한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집회 주최자 측은 불복하는 경우 관련 행정 쟁송을 합니다. 그 결과, 관련 행정 쟁송 결과, 그리고 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의 각 무전방 녹취록, 당시에 집회 지휘 관리 사항은 무전망으로 보고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 무전망 녹취록,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에서는 사후에 집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 평가 보고서, 그다음 이 사건으로 연행됐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주십사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가 확보되면 피청구인의 의견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헌법 위반, 위헌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방법 내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건 발생 후에 사후에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사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후적 고찰은 필연적으로 많은 오류를 초래합니다. 사람의 인지구조상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 정치적 심령과 성향에 따라서 위헌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로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하면서 찬반 집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계엄의 위헌성 판단에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선행 위헌 판결 이후에는 위헌 시비 논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위헌 시비가 종식된 현재의 상황 하에서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위헌 시비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는 사후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으니 당시 경찰청장이 되는 고위직 인사라면 당연히 위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청구인 측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이라는 사후적 지식을 기초로 전지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당시의 계엄은 불과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경찰청장은 13만 경찰의 책임자로서 치안 유지 소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엄청난 고뇌와 갈등 끝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엄 당시 법률 전문가 집단이 법무부, 법제서, 대검찰청, 대법원 등 어느 기관도 위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고의 고민도 없이 명백한 위헌이었다면 어느 기관 한 곳이라도 위헌을 선언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부당성은 명백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의 명백성은 비법률가로서 섣불리 판단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3달이나 걸려 내린 위헌 결정을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에게 3시간 만에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모든 지시를 거부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선행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대통령에 대한 위헌 결정문에 보면 국회 통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국회 출입문 통제로 바꾸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 사전 공부도 한 바 없고 치안 유지를 넘어서 계엄을 실현하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군과 경찰을 하나로 묶는 군경이라는 표현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선행 결정문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행 결정문은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의 공로 중 일부가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었음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금방 발언하시면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대부분은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의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사직을 감수한 용기에 기초한 결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포했기에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위헌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부당한 계엄이라 생각되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모두 3차례나 항명하였습니다. 평상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를 위한 임무 수행은 비상시국 하에서도 계엄군과 시민들의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의 노력은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는 전화통화에서 그리고 선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각각 표현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고위공직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법률 전문가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수위를 선택하여 사직을 각오하고 3번을 항명하고 그 와중에서도 치안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엄청난 고뇌와 갈등 끝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결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13명 조직원들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지원하는 경찰 행사에 경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오명을 쓰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만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극복하시고 계엄 당시 혼란스러웠던 3시간 그때의 상황에서 선행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실상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공세를 극복하여 공정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